아니 그 도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가 열리는 거잖아. 도태로서의 선택지? 네. 그래서 빨리 도태됐어야 되는데 이게 책 후기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읽었나? 내가 뭘 느껴야 되지 대체? 그런 독서 모임 하면 안 돼. 아무튼 저는 호스트 수영이고요. 게스트 수려입니다. 가장 힘 빠지는 목소리로 소개를. 저의 친언니고요. 연극을 지금 하고 계시죠? 조명 디자인하고 희곡도 쓰고 있는 김수려입니다. 조명 디자인을 한다고 먼저 말을 하시네요. 전향했어요. 원래 작가였는데. 이렇게 될까 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영화에 슬럼프에 빠진 극작가가 한 분 나오시죠. 저도 보면서 안 그래도 수려 언니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한 게 혹시 나 먹이려고? 생각했어요. 둘 다 대학교 오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 4년인가? 3년은 같이 살았어요 또. 그 언니랑 같이 살았던 때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맞아요. 요즘도 집에 잘 못 들어요. 아, 이게 영화 현장이랑은 다르게 연극은 극장에서 하니까 너무 안락하고 극장에서 에어컨 틀어주고 밥 먹여주고 되게 좋네. 너무 좋으니까 거의 약간 뭐 교도소 가듯이 그렇네. 아니 교도소 가듯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집에 책이 진짜 많았던 기억이 나. 그 인테리어예요 거의. 내가 읽어야 되니까 일단 산다. 예. 아, 힘없어.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진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연극이랑 영화랑 책이랑 뭔가 순위를 매기자면? 애니는 넣으면 안 돼요? 애니메이션이 제일 좋아요? 애니가 1등이거든. 요즘 뭐 봐요 그러면? 요즘에 무직전생이라는 좀 이상한 19금이 들어가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잔인해서. 남들이 다 욕망하는 그런 느낌의 포르노가 아니고 마니악한 포인트를 건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이 무직이었어. 전생에 무직이었다. 근데 등장하자마자 차에 치여요. 그걸 죽었어. 이제 어떤 이 세계로 간 거예요. 뭔가 그런 세계관 설명이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 자신을 낳은.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막 갑자기 섹스를 해요. 그걸 보면서 엄청 좋아해요. 나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뭔가 그냥 괜찮은 건가? 안 괜찮죠? 선을 좀 넘어야 되는 것 같아 이제. 아, 그 창작물에서? 반보 정도는 넘어야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연극이랑 영화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영화 너무 재밌잖아요. 그 진짜 거대 자본이 들어가잖아. 차원이 다른 자본이 들어가고 차원이 다른 인력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이거는 장르적인 재미가 너무 다르다. 근데 연극은 그 적은 자본으로 하는 도전을 보는 재미가 있어. 아, 그 한정된 자원일 때 독창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맨날 같은 극장에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극장에서 기대되는 바가 있는데 어떤 그 기대되는 바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때 굉장히 흥미가 돋기 때문에 또 그런 재미가 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제 셰익스피어 때처럼. AI가 도래하고 있는 이 세계. 뭐 사람들이 질리면 또 라이브를 찾지 않을까. 그치.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OTT가 요즘은 너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극장이 없어진다, 뭐 만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항상 극장 간다 이러면은 빈티지 영화 감상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극장이 절대 사라질 리가 없다. 그렇게 빈티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유행이 도는 것처럼 지금은 쇠락할지라도 언젠간 다시 부흥기가 온다. 근데 뭔가 그 부흥기가 왔을 때 이제 누릴 수 있는 연극이 있고 그 전에 도태되는 연극이 있겠죠. 아니 그 도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선택지가 열리는 거잖아. 도태로서의 선택지? 네. 너무 많은 직업이 있다. 연극 왜 합니까? 연극에서 빨리 도태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매다 보니까 그런 한국 가족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세 자매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가족끼리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다 같이 보기 좋은 영화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온 가족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 이 영화를. 다 보고 미드소마를 한 번씩 하는 거지. 미드소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렇게 우는 장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걸 한번 해야 된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 전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처럼 세 자매가 주인공이고 첫째인 희숙은 매번 허허실실 웃고 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과 되게 반항적인 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한테 뭐 욕을 하든 얼굴에 물을 뿌리든 말 한마디를 못해. 길을 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몰래 자해하는 걸로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좀 누가 봐도 상처가 있으시다. 프로이트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둘째인 미연은 교수인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이 세 자매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로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엄청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고자 노력을 하다 못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인물로 나오죠. 자기 둘째 딸이 식전 기도를 안 하는데 그 딸한테 좀 학대하다시피 하는 면모도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폭력성이 되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대사를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둘째로서 자기가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일종의 죄책감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미옥이라는 캐릭터인데 한때 연극을 했었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는데 슬럼프가 와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 알코올 중독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술만 먹으면은 둘째인 미연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나 쓰레기야 뭐 약간 이런 인물로 나오고 아들이 있는 남편한테 새로 시집을 가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자. 남편이랑 아들이 좀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이 미옥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개차반 예술가라고 생각을. 예술가를 빼고 그냥 개차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예술 안 하시잖아요. 새아들은 이 엄마를 좀 쪽팔려 하는 거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너무 낯을 가려. 아예 옆집 아줌마 대하듯이 그렇게 굴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안 보이는 사람처럼 굴어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세 인물들의 각자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셋 다 정신병자인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아버지 생신을 맞이를 해서 고향에 다시 내려가면서 트라우마가 폭발하는 사건이 하나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오프닝 쇼트도 그렇고 미연이 미옥의 손을 잡고 막 달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미옥이는 미연이 왜 자기 손을 잡고 달렸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혹시 그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는지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뭐 약간 이런 게 하나 전 다 있는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저는 첫 기억이 저희 집이 약간 이상한 구조로 생겼었잖아요. 네. 이 쪽방에서 엄청 좁은 맞아, 맞아. 계단을 타고 가파르고 좁은 계단. 엄청 가파르고 좁아. 근데 거기 엄청 무거운 빨래바구니를 제가 어린데 들고 내려와서 그 멀리 돌아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빨래를 해야 되는데 엄청 억울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뭐 8살이었겠죠? 응. 나는 이걸 6살 때도 했는데 왜 수영이는 6살인데 내가 8살이라는 이유로 빨래를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무도 나한테 안 시켜서. 그러니까 엄마가 수영이 너무 어리니까 못한다 그랬는데 그때도 뭐 항상 들었던 생각이 수영이가 4살 땐 내가 6살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는 내가 했는데 너무 어렸으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논리학적인 수사 과정을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수영이는 언제 안 어려지지? 이렇게. 하지만 난 영훈이 언니보다 2살이 어린걸?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 빨래를 하지? 이 세 캐릭터 중에 가장 자기 같다고 느껴지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뭐 셋 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단면적으로 나갔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희숙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공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어. 이해가 돼. 근데 저라면 절대 안 그럴 혹시 것 그렇게 같다. 살 타입은 어. 아니에요. 진짜 공포 영화라고 느낀 첫 순간이 그 장면이에요. 희숙이 혼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뭇가지를 뚝뚝 꺾어서 허벅지를 막 찔러요 이렇게. 근데 딸이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딸도 미친년이거든. 펑크락에 엄청 빠져 있거든요. 밴드 보컬에 빠져 있고 반항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그래서 다음날 희숙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똑똑 두드려서 심지어 안에서 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 그 밴드 보컬한테 전화해서 내가 니랑 사귀어달래? 이 옆에만 있겠다고. 왜 이러는데? 사랑꾼이야 또. 뭐 이런 전화를 하고 있는데 똑똑 두드려서 그거 혹시 치워. 오해할까 혹시 봐. 오해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딸이 물을 이렇게 팍 뿌리고는 얼굴에 피나 닦아. 뭐 이질을 한단 말이야. 난 그 따님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들킨 것까지는 그래 들킬 수 있어. 어. 근데 그 다음에 김선영 배우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아니 사람. 진짜 걔 너무 무서워. 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연출님? 무시하잖아요 남편을. 그래서 현실에 있나? 연극 연출가가 도매업 사장님을 무시하나?
남편분을 그렇게 안에서 무시하는 것까지는 그래 저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응. 그럴 수 있어. 응. 근데 장윤주 데리러 들어왔을 때 네. 말을 하잖아요. 그니까요. 아 우리 마누라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부탁해요. 내가 뭔데? 막 이래. 갑자기 자기가 뭐니? 그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역시 우리의 와이프 짱이다. 왜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구나. 우리 와이프 정도면 덜 미친 거였구나. 아 여기 미친 사람들 진짜 많다 이러고. 어. 장윤주가 더 미친 것 같은데 나는 연출보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그건 그래요. 후배들한테 인사 안 해? 그리고 막 너 그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대학로에 다 소문 소문났어.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나? 제가 어려서 잘 모르나 봐요. 근데 어떤 작가가 돈 때문에 결혼했대. 그럼 너무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결혼을 하셨다, 잘. 여자분을 욕하겠죠?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연출이 제일 이해가 안 갔고 나머지 인물들은 다 이해가 갔다. 자식들도. 그냥 자식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은 그냥 다 불쌍해. 저는 제일 적었다고 생각한 캐릭터가 사실 문소리 둘째 딸. 에? 그 사람 너무 착한데요? 어느 지점에서 나 같은 줄 알아요? 식전기도 하면 되잖아. 근데 끝까지 안 해. 예술 안 믿어도 식전기도 하면 돼. 그리고 밥 먹으면 돼.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엄마 미쳤다고 욕하면 되거든요. 끝까지 안 하는 거야. 근데 식전기도를. 근데 뒤늦게 막 문소리가 너무 답답해서 침대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막 딸이 들어와서 그거를 봐버리고 나 이제 식전기도 할게요 이렇게 오는데 그건 나 같진 않았어. 맞아요. 딸이 좀 쑥스러워서 못하나? 식전기도를? 아니겠죠. 좀 문소리 좀 비슷한 것 같아. 언니랑? 아, 이런 모먼트인가? 저도 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혼자 느끼는. 전혀 안 비슷한데? 근데 저도 되게 그거 답답해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냥 말해. 뭐 그냥 뭐 해. 이렇게 하고 뭐 그 남편한테 대하는 것도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갑게 식고 그래 화내서 뭐 하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네가 나한테 지랄한 거 내 인생에 1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혼자 뒤에 가서 미연은 이게 아니야. 내가 봤을 그래요? 때. 이거는 언니고. 제가 봤을 때 미연은 완벽해 보이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프릭이 너무 심해서 효정을 혼자 처리하잖아. 네. 그리고 남편한테 하는 말이 뭐야? 진짜 너무 무서운 대사가 하나가 있죠. 하느님이 나한테 이거 돌려받으라고 다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느님. 나는 그 장면에서 남편한테 공명을 했어. 남편이 거기서 차라리 화를 내라 미친년아.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인 거고 민소리는 뒤에 가서 몰래 오는 여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뒤에 가서 몰래 팼으면 팼지. 그 언니처럼 상처를 받아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 여자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가 완벽하게 꾸려놓은 가정을 흐트려 놓는 가정 똥 쪼개고? 같은 똥. 걸로 생각하는 느낌? 저 사실 남편 좀 이해돼요. 나도 이해돼. 셋째 미옥이가 미연한테 말하잖아요. 형무가 너 질려서 못 살겠대. 누가 그런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 왜? 바람핀 얘기가 나와서 효정이라는 캐릭터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기도회에서 맞고 나서 노래를 막 부를 때 울잖아요.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미묘하다고 느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어떤 걸 느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세 명이 다 엄마잖아요. 어제. 딸이 무조건 돼야 돼. 아, 희숙이는 너무 답답하고 희숙 밑에서 잘하면 이모키드 될 것 같아. 저 같은 친구랑 막 이러면서 악마 숭배. 미연이는 종교가 안 맞고. 종교 안 맞는 건 진짜 큰 이혼 사유예요, 이거는. 내가 미연 밑에서 잘하잖아? 이모키드 될 것 같아. 아, 세상에 사탄 존재한다. 근데 미연은 또 희숙처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계속 싸우겠죠 나는. 저 미호 엄마 좋은데요? 글도 같이 쓰고. 그러면 안 썼겠죠? 제가 전문직이 됐겠죠.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되게 편하게 해주잖아, 사람을. 그리고 미옥이 진짜 좋은 엄마인 게 새아들이 미옥이를 쪽팔려 하고 또라이라고 저장하는 사실을 알게 된 현봉식 씨가 아들을 뺨을 이렇게 때려요. 갑자기 장윤주가 헬토 파스칼 킥을 막 날리면서 너이 씨발 아빠면 돼! 자기가 더한 폭력을 근데 그건 난 진짜 폭력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장면 아들을 너무 진짜 많이 아끼는 울었어요. 거잖아. 아 그 그래요? 장면. 네. 이게 그 장면이 약간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이 인물의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거의 첫 장면이어서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뭐 아무렇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녹아 있는 그것과 장윤주가 처음으로 그거를 자기는 안 하려고 그 폭력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대물림 끊으려고
살리려고 하는 폭력. 살인마 죽이는 살인마 이런 느낌? 그냥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냥 괜히 울컥. 그래서 그 아들도 내심 그때 자기가 쪽팔리다고만 생각했던 새엄마의 자기를 향한 애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맞아, 확 그 생각을 가까워진 거. 그 새아들도 되게 이해가 가요. 완전 이해되죠. 그리고 엄마 좀 쪽팔리긴 하잖아. 근데 학교 찾아오는 장면 완전 그거 같지 않아요? 미스 홍당무? 친엄마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미역이 찾아와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앉아. 술에 취해가지고 저도 상담해주세요. 상담 받으려고 왔어요. 왜 상담 받으러 왔는데 근데 선생님도 너무 하긴 해. 왜죠? 아니에요. 취소할게요. 아 말해보세요. 아니, 좀 상담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많이 힘드신가요, 요즘에? 아니 그러면 정신병원을 가야지. 이건 학부모 상담을 맞는 온 거잖아. 말이네. 근데 뭐, 두 어머니가 오셨군요. 좀 다가정? 다부모 두 엄마 가정을 영륜이 있는 선생님은 받아줬을 것 같아. 그냥 취소할게. 이거 다 통편집해주세요. 근데 뭔가 첫 번째 가정이 전 제일 위험한 것 같아. 3명의 가정이 있고 제 친구들이다. 부모님에 대한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첫 번째 가정은 진짜 단절해야 된다. 너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 왜죠? 갱생 가능성이 없나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지? 근데 제가 위험하다고 느낀 거는 엄마가 본인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유해해야 할 것 같아. 차라리 날 괴롭혀. 그러면은 뭐 내가 욕이라도 하지. 근데 약간 좀 가슴이 너무 갑갑할 것 같아. 내가 그 딸이면. 아, 그 딸 이해돼. 이해 안 된다 그랬지? 난 이해돼. 그거 너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랬어. 저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고. 이해돼. 그 딸이 좀 나쁘다. 뭐 착하진 않죠. 엔딩에서 그 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핵심적인 대사를 치잖아요. 왜 씨발 어른들이 사과를 안 해요? 그 대사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직접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연이 계속 사과하기를 바라잖아요. 아빠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한 거 사과해라. 라고 하는데 절대 사과를 안 해요. 결국 폭력으로서 사과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저지르는 폭력으로서. 미치고 팔짝 미치고 노릇이고. 팔짝 뛰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유리창에 이마를 찌우면서 피 철철 흘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겪었을 트라우마도 보이고. 언뜻 보이고. 맞- 저는 사실 사과 받아서 뭐 하지? 사과 받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 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아빠가 더 잘못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뭐 너희한테 잘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됐구나. 뭐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아빠까지 이제 아빠 용서해 줄지 말지 고민해야 되는 그것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사과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건 이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아빠가 지금 구는 행동이 자기 옛날에 그렇게 굴었던 적 없는 것처럼 구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옛날에 어떤 폭력이 있었든 간에 그건 다 너무 옛날 일이고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나한텐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저지른 잘못 사과하라고 인정하라고의 마음으로 저는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사과하라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대사로 받아들여졌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 말은 공감을 하는 게 사과를 만약에 하면 거기서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잖아요. 나 그러니까. 용서해줘야 되나? 용서 안 하고 싶은데? 희숙이가 야야 아빠가 사과했다 아이가. 그니까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상처가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을 넘어가고 싶겠죠. 음. 넘어가려면 아빠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다른 대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지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버지만이 그 사람을 형성시킨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잔인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주목해야 될 때다. 왜냐면 아버지 사실 너무 먼 타인이 됐어. 진짜 1년에 한 번 보면 볼까 말까고 그 한 번 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없는 노인이야. 근데 그 힘없는 노인이 마치 그 옛날 나를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눌렀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도 대하면 그게 연쇄인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인물들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상처로 계속 어떤 일들을 막 끌어모으지 않고 상처가 있어도 그냥 상처가 있네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 필요로 했다. 그리고 해요. 확실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긴 하죠.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영화에서도 결국 아버지가 사과를 안 하잖아요. 거기서 막 아빠가 막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랬으면은 그냥 아니 진짜 사과를 하시라고 이랬겠지. 진짜 사과는 뭔데? 죽어야 돼? 죽어요, 죽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으면 뭐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머리를 박아. 그럼 잠깐만 아버지가 사과를 잘했네. 맞는 방식으로 건너뛰었어. 사과를 했네. 그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어떤 그 사과에 대한 게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겠죠. 그 사과를 해도. 근데 그리고 그거 미연도 알고 있을걸? 님의 잘못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사과하세요. 아니 보험 약관처럼 따라 쓰시오. 그래가지고 잘못함. 잘못함이라고 쓰셨습니까? 이렇게. 근데 사과 받아본 것 중에 뭔가 사과 받았을 때 풀린 경험 있으세요? 사과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사과해본 적은 되게 그러면? 많아. 그러면 님한테 사과한 거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현상 중에 아 이건 진짜 사과를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과문 읽지 않아서. 아 진짜요? 전 사과문 올라오면 무조건 읽거든요. 왜 사과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흥미롭잖아요. 이걸 누군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 사과를 한다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진짜 유심히 읽어요. 그리고 매일 양식절 나도 나중에 언젠가 사과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과문의 좋은 점은 뭔지 뭐 이 사과문은 왜 안 좋은지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짤은 있잖아요. 아 정치인이 그 정도로 사과하면은 웃기겠죠. 근데 저 웃음도 되게 좋은 사과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사과할 때 사실 이건 내 욕심도 있어. 이 사과를 함으로써 내 마음 편해지는 거야. 그치 맞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부담감을 느끼거든. 이 맞아, 사과를 맞아. 용서하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그 사람 답장을 해야 돼 또. 아니야. 사과를 하면 필수 사항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요? 사회가 좀 그래. 용서를 안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요. 아, 저 사람이 네. 사과를 했는데 용서를 안 하면 그게 나는 사과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끌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아 그걸 묶어두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좀 곰게 다시 그 과거로 계속 회귀하게끔 만드는 어떤 목줄 같은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은 언니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헤쳐나가는 편이에요? 저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아? 알면은 이러고 있겠습니다. 그걸 알았으면은 제가 뭐 이미 책 10권 썼겠죠. 그러면은 세자매는 아 난 이거는 이렇게 이런 방식은 싫어 였다면 이런 방식으로 타파하는 게 좀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작품은 없어요? 웃기게 가잖아요. 유쾌한 수준이 아니고 깔깔거끌 웃기. 네, 깔깔깔깔. 그리고 진짜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몰라 뛰어. 나도 몰라 정리가 안 돼. 좀 모르고 그냥 좀 뛰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서 만약에 황정민이 아 내가 지금 도망을 못 가는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이고 약간 나는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 아 지금 트라우마라는 그러고 게. 있을 때요. 지금 자식들이랑 지금 다 달리고 있어요. 님들 옆에서 약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스토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 너무 이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네.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네 지금. 맞아요. 그거 거의 저예요. 애정을 엄청 담아서 봤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시대 정신 같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은 싫다. 그러니까 이게 쇼츠 같은 걸 보면서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어떤 서사는 무너졌다. 스토리텔링의 시대는 갔다. 웃기면 돼 일단. 그리고 허무해도 되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세자매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고 확실히 부담감 없이 감상을 한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독서 모임 예를 들어서 그런 독서 모임 하면 안 돼. 아무튼 이게 책 후기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읽었나? 내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뭘 느껴야 되지 대체?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러고 넘겼거든요. 그 호프의 황정민처럼 아 모르겠어 씨바 마음이 이상해. 표정으로 아마 느끼셨겠지. 저 사람 마음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제가 언니랑 저희가 좀 친한 편은 또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냥 서로의 존재만 확인하는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 사실. 마지막으로 싸운 게 14살 땐가 그래.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샴푸통 집어 네, 던진 거. 벽에 구멍 뚫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좀 싸우지도 않고 뭐 만나서 잘 놀지도 않고 너무 멀어. 뭘 멀어. 둘 다 서울 사는데. 심지어 차도 있어, 이 양반은. 그래서 오늘 왔잖아.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끝!